겁재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겁재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갈것자가 있죠. 갈것자. 여기다 힘력자가 이렇게 합쳐진 게 이제 겁재잖아요. 그러면 이게 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개념인데, 그럼 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게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거냐, 아니면 이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거냐를 이제 사주를 봐야 돼요. 그러면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거는 이제 정제를 하는 겁재예요. 겁재가 왔는데 정제를 해요. 내년에 개수가 겁재로 들어왔다 그러면 임수일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정제를 하는 겁재다 그러면 내하고 공간적인 거리가 떨어졌다. 만약에 시간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러면은 이 겁재는 이제 인성을 설계하면서 들어온 겁재예요. 이 공간으로, 다시 말하면 공간으로 먼 거는 정제하는 겁재, 시간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사람과의 인연으로 멀리 떨어지거나 부부 간의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는 거였어요. 이러한 것들은 겁재가 인성을 설계하면서 생기는 문제예요. 몸은 오랫동안 부부가 돼서 몸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마음은 멀리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한 집에서 살기는 살고 있는데 마음은 서로 천리밖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가 많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겁재를 두고 이제 선한 사람은 찾아오지 않는다. 이건 이제 그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겁재를 두고 하는 말인데, 겁재가 사주에 없는 사람은 이 나쁜 사람이 찾아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봉사하거나 기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사주에 겁재가 없다는 것은 나에게 나쁜 사람이 찾아온 적이 없었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과 같아요. 빼앗겨 보지 않았다는 의미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겁재 속에는 나눔이 들어있어요. 서로 나눔이 들어있고요. 비견 속에는 보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눔이라고 하는 용어를, 겁재를 보면은 우리가 뺏긴다는 용어를 많이 써요. 이게 이제 그 나눔이라고 하는 용어를 뺏겼다라는 용어로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이 보탠다라고 하는 것은 비견한테 쓰는 건데, 보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쓰고 남는 것을 보태주는 거예요. 보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써야 될 것을 못 쓰고 보태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나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겁재는 내가 써야 될 거를 못 쓰고 나눠줘야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는 거를 보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써야 될 거를 쓰지 못하고 보태줘야 될 때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눔에 들어가는 거다. 그게 겁재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장학재단도 설립하고 뭐 기부하는 거, 누구가 친척, 친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뭐 돈을 빌려주는 거, 해결을 해주는 거, 이거는 누구가 해요? 겁재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겁재가 없으면은 이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겁재를 가는 거를 힘으로다가, 힘력자로다가 내 힘으로 겁재를 내 쪽으로 끌어들였으니까, 즉 겁재를 내가 쓰는 건데, 내가 그 겁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겁재를 온전히 내가 쓰려면은 재생관이 된 관으로다가 겁재를 재화를 해야 내 힘으로 겁재를 다스린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겁재는 내가 재생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이 겁재를 재화 다스리지를 못했다 그러면 상대에게 내가, 즉 겁재라고 하는 상대에게 내가 다스려진 거예요.
내가 겁재를 다스렸느냐, 내가 겁재에게 다스림을 당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겁재가 힘이 세려면 어떻게 돼요? 관살이 겁재를 상극하지 못해야 겁재가 힘이 센 거죠. 그런 관살이 힘이 있어가지고 겁재를 제하게 되면 내가 가는 겁재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겁재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오른팔 왼팔로다가 두는 거예요. 내 참모로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재생관으로다가 겁재를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겁재의 참모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겁재의 유용한 가치라는 게 있는데, 방신유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도울 방자예요. 나를 정무로다, 나를 도와줘서 이제 정이 있다는 뜻이죠. 형제와 같다는 뜻이에요. 늘 긴장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자기 방어력이나 자기 경쟁력을 갖추는데 나에게 힘이 많이 되어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방자를 내가 잘 쓸 수 있을지 쓸 수 없을지 모르겠어. 이 방자가 조금 어렵게 생겨서 이게 이 방자일 거예요. 이게 도울 방자거든요. 방신 유정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능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 그게 이제 비견이나 겁재가 그런 행위를 할 때 이제 이걸 방신유정이라고 해요. 도울 방자, 몸신자, 이제 이렇게 유정하다. 이 겁재가 없으면은 즉 말하면 뭐예요? 방어력이 약한 거예요. 겁재가 없다는 것은 작은 벌레에게도 당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주 하찮은 사람한테 내가 당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다거나 저 사람한테 뭔가 당할 것 같지 않는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당할 수가 있어요. 겁재가 없으면 얼마 전에 어떤 의사가 그 보이스피싱한테 뭐 41억인가 당했대요. 그 의사가 못나서 당한 게 아니라 방어력이 약한 거예요. 방어력이 약해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겁재라고 하는 것은 강한 방어력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겁재를 이렇게 나쁘게 보면 안 되고요. 일간한테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한 사람, 선자불례라고 해서 선자불례라고 하죠. 선한 사람은 오지 않는다. 이걸 이제 겁재를 두고 하는 말인데, 이 겁재가 와갖고 무슨 짓을 하는지, 선한 짓을 하는지, 선하지 않는 짓을 하는지, 그걸 이제 결정을 지어야 돼요. 아무리 이제 이 선하지 않는 선한 사람은 내한테 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인성을 설기하는 겁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인성을 설기하는 겁재, 선자가 아닌 선하지 않는 자가 왔다. 내 돈을 깔아먹을 자가 왔다예요. 말 그대로 뺏겼다라고 한 내 돈을 뺏어갈 겁재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 무슨 겁재예요? 인성을 설계하는 겁재. 그럼 그 겁재하고 내하고 사이는 원래는 가까운 사이였는데, 원래는 아주 친한 사이였는데 사이가 멀어진 사이예요. 멀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부부였는데 지금 갈라져서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런데 찾아왔어요. 뭐하러? 내 돈 먹으려고, 내한테 돈 내놓으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쟁제를 하는 겁재와 인성을 설계하는 겁재가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쟁제라고 하는 것은 외부인이 내한테 침입해서 내 영역을 뺏어가는 거예요.
경쟁을 통해서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과장 자리, 부장 자리,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서로 차지해야 되는 거. 이거 자리 다툼. 이건 쟁제예요. 그러니까 쟁제를 하게 되면 내 자리를 뺏어갈 사람이니까 요거는 직업 분야에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인성을 설계하는 겁제는 내 돈을 가져갈 겁제예요. 그러니까 관살이 겁제를 제하지 못하면 나를 부려먹을 사람이에요. 관살이 겁제를 못하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내가 겁제 밑에 참모로 들어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를 부려먹을 겁제가 왔어요. 내 노동력을 착취할 겁제가 온 거예요. 나 돈 일 시켜먹고 돈 안 줄 겁제가 온 거예요. 내한테 와서 얻어 먹고 자고 무전취식할 겁제가 온 것 같은 거예요. 왜? 내가 관살로 겁제를 제하지 못하면. 그리고 만약에 쟁제를 하지 않으면은 나는 겁제가 왔는데 인성도 설계하지 않고 쟁제도 하지 않아요 이러면은 뺏길 자리가 없는 거야. 뺏길 영역이 없는 거야. 뺏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겁제가 딱 이제 운에서 들어오면은 겁제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갈것자 지워졌네. 갈것자 힘력자. 이게 이제 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겁제가 들어와서 쟁제를 하면 어떻고 인성을 설계하면 어떻고 그리고 재생관을 한 관살이 겁제를 제하면 어떻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죠. 내가 다 설명 금방 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육신에서 이제 가장 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재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이걸 써요. 이 재주 이걸 써요. 재주 제자를 써요. 능력 좋고 활동력 뛰어나고 외부 환경이나 어떤 그 경쟁 상대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재주, 영업력이 뛰어난 재주, 외부와의 소통을 잘하는 재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식상이 없어도 활달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재주가 좋은데 그 사람이 식상이 없는데도 소통도 잘하나요? 활동력도 뛰어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식상하고 이 활달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식신이라고 하는 건 밥식자에서 나왔잖아요. 밥식자에서.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것, 식상에서 상이라고 하는 거는 상할 상자에서 나온 상할 상자예요. 상자가 이 식자는 이게 밥식자잖아요. 이게 밥식자. 상자는 이게 상한다라는 뜻이죠. 상할 상자예요. 왜 밥식자 상할 상자하고 활달하고 활발한 거하고 소통 잘하는 거하고 왜 같이 보느냐는 거죠. 소통이 전혀 안 된다가 이 상자예요. 상할 상자예요. 그래서 상관이라고 해요. 식자는 이게 원래 어디서 나왔어요? 기를 양자에서 나왔어요. 이 식자가 나온 것은 이 기를 양자에서 나온 거죠. 여기에서 나온 이 식자가 이제 이 식신인 거예요. 그 소통이 안 되는 것과 활달한 것과 식상과 다른 의미다. 그러니까 모든 재주는 어디서 와요? 얘한테서 오는 게 아니고 모든 재주는 얘한테서 와요. 얘한테서. 이 재성한테서 온다는 뜻이죠. 이 재성한테서. 이 제자라는 게 이 제주 제자도 있지만 이 제목 제자도 있죠. 제목 제자도 있어요. 이건 고를 제자예요. 고른다. 재성할 때 제자죠. 뭐를 고른다. 눈을 부라리고 제목감을 고른다. 이거 이제 뭐 눈목자가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요 재성에는 뭐야? 요게 들어가죠. 이렇게. 요게 뭐야? 조개패자예요. 조개패자. 이 조개패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거미를 상징해요. 거미를 상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양식을 분배하는 수장의 위치에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지금 시대가 아니고 이제 옛날 원시 시대라고 봤을 때 이제 이렇게 그 양식을 분배해주는 어른이다. 그 어른을 이제 조개 패자로 표현을 했어요. 구석기 시대 때는 이 땅에서 캐는 조개를 이제 이렇게 그 조개를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구석기 시대에 나오는 그 무덤을 폐총이라고 해요. 폐총. 폐총이라고 하는데 이 폐자를, 이 조개 폐자를 써요. 폐총. 폐총. 이게 구석기 시대 때 무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식을 나눠주는 권한을 조개 폐자라고 하고, 그리고 조개 폐자를 사용하던 시대가 이제 이렇게 원시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폐자가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물건을 구분하는 폐자예요. 옳고 그름, 물건에 대한 옳고 그름을 이제 나누는 폐자인데, 요 폐자는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쓰였다. 조개라고 하는 양식을 나누어주는 수장을 이제 요 폐자라고 표현했었고, 그 수장의 무덤을 폐총이라고 했다. 근데 사람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폐자는 여러분들이 많이 본 이거죠. 이게 뭐죠? 상간 폐인할 때 이 폐자야. 이 글자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쓰나요? 이게 이제 조개 폐자예요. 조개 폐인할 때 폐자예요. 이거는 사람을 고른다, 옳고 그름을 고르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특별한 재주가 있다, 이 뜻이고, 조개 폐자는 물건을 고르는 특별한 재주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폐자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고르는 재주가 특별히 나쁜 사람도 있어요. 이 폐자는 사람의 옳고 그름을 고르는 재주가 특별히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특별히 좋은 사람, 특별히 나쁜 사람. 물건을 고르는 재주가 특별히 좋은 사람, 특별히 나쁜 사람. 사람을 고르는 재주가 특별히 좋은 사람, 특별히 나쁜 사람. 요 폐자는 상관한테 쓰는 거 아시죠? 상관한테. 상관 폐인할 때 이건 정인이 상관한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폐자는 정관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겁제는 정관이 만들고 비견은 평관이 만들어요. 평관이 비견을 제하니까 비견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물건을 고르는 재주라고 해요. 인성은 폐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고르는 재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재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고르는 능력이나 어떤 물건을 보는 안목, 이게 굉장히 뛰어난 재주를 지녔다는 뜻이에요. 이 제자가, 무슨 제자가? 이 제자가, 우리가 재성할 때 이 제자 쓰잖아요. 이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걸 갖다가 돈으로만 지금 보잖아요. 그렇게 보지 말고, 돈으로 절대 취급하지 말고 물건을 보는 재주를 지녔다. 물론 거기는 물건을 보는 재주를 지녔으니까 돈이 지나가는 길목도 보는 재주가 지녔다. 영역을 취할 수 있는 재주를 지녔다. 뭐 이렇게 응용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재주, 물건 보는 재주, 이런 것들이 두 개를 다 가진 게 뭐예요? 겁제예요. 겁제는 사람을 보는 재주도 갖췄고 물건을 보는 재주도 갖췄어요. 왜 그러냐면 겁제는 인성을 설계하니까. 설화건 설계하건. 겁제는 뭐야? 재성을 취하니까, 정지하니까 두 가지 재주를 다 갖춘 거죠. 그러면 이 겁제는 정관을 봐야 돼요. 겁제가 정관을 본다는 말은 즉
재생관을 한다는 뜻이에요. 내 사주에 재성도 있고요, 관도 있어요. 그럼 항상 이렇게 재생관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사주에 겁재가 출현을 해야 재성이 위협을 느껴야 재생관을 해요. 왜? 나 지켜달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화극재가 되는 거죠. 생화극재. 그런데 겁재가 나타나지 않아서, 출현하지 않았어. 그럼 재생관을 하지 않아요. 대기 상태예요, 대기 상태. 그러면 겁재가 출현을 해야 재생관이 되고, 이게 살이라면 비견이 출현해야 재생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관은 언제 나와요? 겁재가 정관을 봐야 재생관을 해요. 그러면 재성이라는 이제 이 물건 보는 안목이 관을 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복이 있다 이런 거예요. 재생관 하면 재물복이 있다. 그래서 재물복이라는 것은 겁재가 정관을 보면은 재성이 재생관을 하니 이걸 재물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재물복이 아니라 겁재가 정관을 보니까 비로소 재성이 재생관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은 인품을 보고 따르는 게 아니고 뭘 보고 따라요? 재물을 보고 따르는 거죠. 상관폐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으로부터 이제 정관이 구해진 거죠. 정인이 상관을 폐인해서 제해서 정관이 구해졌어요. 그러면 사람이 구해진 거예요. 이것은 물건이 구해진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구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살이 지나치거나 관살의 그 제함이 이제 그 제함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비견겁재가 있어요. 관살이 너무 지나쳐서 그냥 비견겁재를 너무 심하게 제압을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관살의 힘이 아주 약해서 비견겁재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거나, 그러면은 이 재성이라고 하는 물건을 보는 능력, 사람을 보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비견겁재는. 그러니까 관살이 겁재를 지나치게 제압을 해도 사람 보는 눈이 없다. 그 보는 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함과 덜함이 있는데, 관살이 없어서 겁재를 제압하지 못하면은 과하니까 보는 눈이 없는 거고요. 관살이 너무 왕해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 물건 보는 눈이 없다는 뜻이죠. 너무 왕해도 없고 없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이 상관을 상진시킨다는 것은 정인이 상관보다가 더 왕하다는 뜻이잖아요. 정인이 상관을 상진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역시 상관이 정인보다가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가 상진형이에요. 인성과 상관과의 사이에서 이제 정인격, 정관격, 상관격, 걸록격, 이런 경우에 대개 보면 이제 그 상관 폐인을 많이 봐요. 근데 대개 보면은 인성이 더 왕해서 약한 상관을 과하게 눌려서 상관 상진된 사주들이 대다수다. 그렇지만은 이 도회지를 벗어나거나 대도시를 벗어나거나 이런 시골로 오게 되면은 상관이 너무 지나치게 왕하고 정인이 지나치게 약한 경우도 많아요. 이 말은 사람을 보는 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상진이 되었을 때는 사람을 보는 눈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과한 거예요.
인성이 너무 허약하면은 사람하고 사람하고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해지에서는 사람을 보는 눈이 뛰어나요. 상진형이기 때문에. 근데 시골이나 이런 좀 쪽으로 이 도시 외곽 지역으로 나오게 되면 인성이 허약하고 상간이 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인성이 약하다는 얘기는 인간관계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뜻이죠. 사람 보는 눈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급제상관이 발달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겁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을 다스리는데 최고의 신이에요. 최고의 육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제를 한다. 정제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고르는 재주라고 얘기했죠. 또 이게 좋은지 나쁜지, 예를 들면 이래, 이 터가 내가 지금 이 땅을 살려고 하는 이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내가 여기다가 이 땅을 사면 몇 년 후에 이게 과연 발전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낙후가 될지, 이 물건을 사면은 이 물건이 내한테 필요할지 필요하지 않을지, 혹은 내가 이쪽으로 가면 좋을지 저리 가면 좋을지, 즉 말해서 내가 사업을 해야 좋을지 회사를 다녀야 좋을지, 삼성전자에 가는 게 좋을지 현대자동차 가는 게 좋을지, 뭐 이런 있잖아요. 어떤 거 답답할 때가 있죠. 터를 보는 거는 뭐 부동산 전문가가 잘 보겠죠. 뭐 이 땅 저 땅 좋은 건 부동산 전문가가 잘 보고, 뭐 내가 이리 가면 좋을지 저리 가면 좋을지 진로 선택은 또 이제 진로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죠. 그러한 어떤 그 능력을 갖춘 거예요. 정제를 해야, 정제를 하는 사주가, 정제를 당하는 사주가 정제를 해야 그런 능력을 갖췄어요. 그러면 관살이 가서 겁제를 제하고 재생관을 해야만이 그 보는 눈이 정확한 거예요. 정제를 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에 대한 판단 능력이 이제 있는 사람이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 땅이 좋을까 저 땅이 좋을까, 뭐에 대한 보는 눈이 있다. 정제라는 건 뭐, 아까 재성이 뭐라고 했죠? 물건 보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 능력을 갖추려면 겁재가 재성을 정제를 해줘야 보는 눈이 있는데, 그 보는 눈이 정확도라는 게 있어요. 보는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고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는데, 재생관이 되어야, 재생관을 하고 있어야 내가 보는 눈이 정확하다. 재생관을 하는 재성을 정제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보는 눈이. 그러니까 관살이, 재생관을 받은 관살이 겁재를 제화하고 재생관까지 이제 연결이 되면은 이거는 경계가 확장되고 내 영역이 확장되고 내 지위가 높아지고 부가 축적이 된다. 경계선, 그러니까 내 영역에 대한 경계선이 넓어진다. 인기가 회복되고 물건이나 어떤 그 영역에 대한 이제 그 소유에 대한 그 폭이 넓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 보는 눈, 물건 보는 눈이 있는데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된다. 사람 보는 눈은 어디서 나와요? 인성에서 나온다. 인성이 상관을 폐인하는 데서 나오는 거고, 물건을 보는 눈은 어디서 나와요? 재성에서 나온다. 그러려면 이제 겁재가 정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관이 겁재를 제화를 해야 된다. 관이 겁재를 제화를 한다는 것은 즉 말해서 재생관을 받지 않으면 제화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관이 겁재를 상극하는 것과 제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재성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리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쓰임이 다양하고 굉장히 무궁무진한데, 가령 선거를 하거나 투표를 할 때,
재생관에 의해서 인기를 끄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관인을 통해서 인기를 끄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다가 그 사주가 인기를 끄는 사주, 인기를 끌어야 되거나 뭔가 내가 지지율이 높아야 되거나, 연예인들은 뭐예요? 내가 인기가 높아야 되겠고, 정치한 사람은 지지율이 높아야 되겠고, 그렇겠죠? 그럼 그 사주가 재생관으로 높아져야 되느냐, 관인으로 높아져야 되느냐, 그 사주가 이제 있는데, 관인으로 높아지는 사주는 상관을 제해야 돼요. 상관을 제했으니까 뭐예요? 관인하고 나서 상관을 제했으니까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관인상생은 아까 폐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사람 보는 눈이라고 그랬죠. 정인이 상관을 제하면은 내가 바로 사람을 보는 것이다. 왜? 관인을 했기 때문에. 관인한 인성이 상관을 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선거 문구 자체를 공정과 평등, 인권, 어떤 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이제 이 문구로다가 내세워야 되겠죠. 공약으로 내세워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라고 하는 것은 정제가 많이 하는 거예요. 정제가. 그리고 이 대인관계, 사람과 인간관계는 이 관인이 많이 해요. 관인형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재테크를 실패하는 것도 정제가 많이 하고요. 대인관계를 실패하는 것도 관인이 많이 해요. 항상 그 자리에서 잘하고 못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항상 그 자리에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왜? 음양은 한 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양은 한 짝이기 때문에 바로 성공도 그 자리에 있고 실패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 글자 차이에, 단 하나 차이에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겁재운이 도착해가지고, 겁재운이 와서 관의 재화를 받은 다음에 재생관까지 연결이 되면 내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역을 확보한 거예요. 내가 인기가 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겁재가 와서 인성을 설계해가고, 혹은 겁재가 와서 재성을 정지하는 것. 인성을 설계해가면 선자, 착한 사람이 오지 않는다 그랬죠. 불선자라 그랬죠. 내 돈 뜯으러 온다 그랬죠. 내 돈 뜯으러 오는 것은 인성을 설계하는 겁재야.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오는 사주는,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오는 겁재는 정지하는 겁재. 인성을 설계하는 겁재는 과거에 친했었는데 친하지 않는 사람이 찾아온 거니까 인연 자금을 줘야 돼요. 위자료를 줘야 돼요.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대문을 열고 착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냐? 인성이 설계된 사람이에요. 인연 자금을 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호암마마보다가 무서운 가족이 찾아온 거예요. 형이 와가지고 나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동생 니 나 좀 보태줘. 이거 있죠. 이거 인연 자금이에요. 연세 드신 어머니께서 나 이제 힘들고 못 사니까 나 생활비 좀 보태다고. 이거 다 인연으로 오는 거죠. 이게 이제 인성을 설계해간 겁재. 그러니까 인성을 설화해 갔느냐 설계해 갔느냐에 따라서 그 겁재와 아예 상하관계가 달라지고, 설기가 되게 되면 내 돈을 가지러 온 겁재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인성이 설기가 되면은, 첫 번째 인성이 설기가 되면은 운에서 하는 거예요. 운에서 만약에 이제 겁재가 이제 개수가 겁재로 들어왔는데 내년에 인성을 설계한다. 일단 부모가 아파요. 나이가, 근데 또 부모가 아파요 그런다고 해서 부모가 나이가 40대 50대밖에 안 되는데 아파요 이러면 안 되고요. 대개 이제 연세가 지만하신 분들, 이제 부모가 70, 80, 90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일단은 인성에 설계되면 부모가 편찮으셔요. 두 번째, 돈이 나가요.
그러면 겁재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부모가 편찮으셔서 돈이 나간 거예요. 내 사주에 겁재가 없으면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그냥 그러고 끝이에요. 마음으로 걱정해주고 돈은 안 나가요. 근데 겁재가 있으면 수술비 청구서가 날라와요. 물론 비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겁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나눠 쓸 수가 없으니까 금전을 나눠 써야 돼요. 어디가 아프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천간 연월에 겁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면 해결이 돼요. 내가 당장 돈이 급하다, 그러면 겁재가 천간 연이나 월에 떠 있는 사람 찾아가서 부탁을 하면, 사정을 하면 들어줄 거예요. 개인이 비견 찾아갔다가 마음만 그냥 나누고 자비만 들어요. 겁재는 행동을 나누고요, 비견은 마음을 나눠요. 걱정은 해줘요. 아우, 야, 너 그래서 어떡하냐, 참 내가 형편이 되면, 여유가 되면 좀 도와주겠는데 어떻게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이거 비견이 하는 말이에요. 겁재는 뭐 자기가 쓸 돈을 못 쓰고 라도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나에게 고맙게 했던 사람이 힘이 든다. 겁재가 인성을 설계하면은 주변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다. 내 사주에 겁재가 없는데, 내 사주에 겁재가 없는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내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사주에 겁재가 없으면. 내 주변에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그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겁재로 다 인성 설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인성 설계하지 말고 불효자가 되라, 차라리. 왜 비겁이 있어가지고 인성을 설계해서 효자가 되려고 노력하느냐? 왜 남의 어려운 처지를 내가 다 보태주려고 노력하느냐? 인성을 설계한 겁재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얻을 때, 배우자 얻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성 설계하는 사람을 얻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 부인도 마찬가지죠. 부인도 인성 설계하는 겁재를 가진 사람을 얻으면은 쉬는 날 어디 가야 돼요? 못 놀아요. 처갓집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을 설계하는 사람이 내 배우자라면 아주 피곤하고 힘이 들다. 정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역이나 영역을 뺏기는 거죠. 이거는 이사, 이동수, 이주, 이게 이제 정제운에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냐? 내 영역이 확장된다, 축소된다, 이러한 일들이 다 정제에서 일어나잖아요. 이게 뭔가 내 영역을 뺏기거나 내가 뺏거나, 내가 경쟁에서 빼앗기느냐 뺏기느냐, 이게 다 정제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선자, 착할 선자, 착한 사람이 나를 쫓아오려면 관이 인성을 생해줘야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그죠? 관인이 되어야 설화가 된다 그랬죠. 관이 인성을 생해주지 않으면 설기라고 했어요. 관이 인성을 생해주면 이거는 설기가 아니니까 나를 도와주러 온 거예요. 관이 인성을 생해서 겁재가 인성을 생하고 비견이 인성을 생하면 그 생을 받은 비견 겁재가 다시 식상으로 나가잖아요. 이거는 설화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유산을 받는 거예요. 유산을 받는 것과 같아요. 관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비견을 생하고 비견이 식상을 생한다. 유산이에요. 확장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관살이 있어서 인성이 관살의 생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영역 확보가 된다. 관살이 재성의 생을 받아서 재생관을 받아서 겁재를 재화를 해야 내가 또 영역 확보, 자리 확보가 된다.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의 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관인이 아주 중요하고 재생관이 아주 중요하다. 관인은 상관을 상대하기 위해서, 상관을 제어하기 위해서, 재생관은 겁재를 제어하기 위해서예요. 그 겁재가 와가지고 관의 제하를 받고 그러면은 제화를 받고 그럼 뭐야? 재생관까지 연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재생관까지 연결이 되어야 최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자라면 그 부가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겁재를 임상할 때 겁재가 운에서 들어오면은 먼저 그 겁재가 인성을 설계하나 설화하나 요거부터 보고 그 다음에 요 겁재가 정제를 하냐 정제를 하지 않느냐. 정제를 하면 재생관을 해서 겁재를 제어하느냐 재생관을 받지 못해서 겁재를 제어하지 않느냐. 겁재를 제어하고 나서 또 재생관까지 가나 안 가나 이걸 봐야 돼요. 그 순차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겁재가 인성을 설계한 것은 관살이 인성을 보충을 해줘야 돼요. 보충해주지 않으면 설계예요. 보충해주면 설화예요. 그래서 겁재가 식상을 생한다는 뜻은 재주가 좋은 사람들과의 경쟁이라는 의미세요. 비견이 식상을 생한다는 것은 재주가 좋은 사람들과 동업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겁재가 식상을 생하면은 재주가 좋은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사이에서 최고의 능력자들끼리 경쟁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비견이 식상을 잘 생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잘 생한다는 의미는 인성을 설화한다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어요. 인성도 없는데 비견 겁재가 식상을 잘 생한다 그러면 안 돼요. 비견 겁재의 근은 다 일간의 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견 겁재가 능력이 있으려면 인성을 설기하든 설화하든 설화를 해야만이 그 비견 겁재가 식상을 잘 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능력자들끼리의 경쟁이 되고 비견 같은 경우 능력자들끼리 동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이제 운에서 겁재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 겁재를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기준점을 그렇게 잡도록 하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겁재 운이에요.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그 평관운을 하려고 했는데 이 평관운은 다음 주로 천상 넘겨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제가 9시에 시작해서 9시에 시작해서 10시만 1시간 반 정도 넘게 한 것 같네요. 그렇죠? 1시간 반 정도 넘게 했으니까 오늘 원래 계획은 내가 이제 비견운, 겁재운, 평관운 3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제 뭐 질문을 하셨는지 내가 조금 한번 훑어보는데 제가 화장실을 잠시 다녀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